안녕하세요. 매경 MK 부동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거 개선, 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 대상은요, 도정법 조례 제32조 분양 대상 등에서 1항에 이제 분양 대상자가 5가지 종류가 있죠. 주택을 소유한 자, 무허가주택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 한 필지 과도 토지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건립가액이 분양 최소규모 분양가 이상인 자, 환지를 지정받았던 자, 세대원 전원의 토지 면적 합산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과 3항에 보면 여러 명의 분양 대상자 중에서 한 명만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나, 그 다음에 위에 토지 면적 권리가액 산정에 있어서 합산 시 제외되는 이런 조항들도 동일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양 대상자는 제가 일전에 좀 설명한 자료들 찾아보시면, 오늘은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분양 대상자입니다. 좀 이제 이번에는 차이점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에는 지구주민 특별분양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입주권,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이 아니다는 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기준일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구역 기준 공람 공고일이 기준일입니다. 우리 대전시 조례에서는. 또 일부 조개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공포일인 2004년 10월 1일인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구역 기준 공람 공고일이 기준일이 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이제 구청하고 LH가 나중에 협의를 했어요.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공급 기준일이라는 것을. 사례를 보면 대신 2구역 이터시티는 최초에 주거환경 개선 계획 입안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지정을 했었고요. 천동 3구역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죠. 거기는 정비구역 변경 기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공급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조개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 고시일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이제 나눠서 팔았을 때에 각각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는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일이 기준일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눠서 팔면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되지만, 그 조합 설립일 이후에 나눠서 팔면 한 개밖에 안 준다는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공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인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법인도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주거 전용 면적이 크거나, 그 다음에 큰 주택 권리가액이 큰 경우에는 1+1, 2주택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인이나 단체는 이제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안 준다는 거죠. 특별 분양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의 1주택의 공급 기준입니다. 2주택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기준인데요.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 순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청한 평형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립가액이 큰 사람 손으로 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먼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가져가고, 남는 경우 2순위가 가져가고, 이렇게 4순위까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1순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는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구역에서 거주를 안 하는 자, 타 구역에서 거주하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빈집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는 타 구역에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재 구역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구성 2구역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구성 2구역에 이제 특별 분양할 때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순위는요, 준 경우도 있고 안 준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꼭 3순위를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순위인데요. 4순위는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 구역 안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기반시설 공사로, 즉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기반시설 공사로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에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4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 3, 4순위 다 준 데도 있고 1, 2, 4순위만 이렇게 준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소재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소재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 들어있다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가 돼서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못 준다고 하다가 시장군청장이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4순위로 지금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1, 2순위하고 3, 4순위는 나중에 이제 분양가가 좀 차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한 내용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거 이전비, 즉 이주 정착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여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구주민 특별 분양을 받으시려면 이 이주 정착금은 수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죠. 재개발에서는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있습니다. 또 이 세부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순위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1, 2, 3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순위는 동일하거나 유사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순위는 이제 소유는 하고 있으나 영업을 안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2순위가 되고요. 3순위는 내가 이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질 않지만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이 3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보다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고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 대상과 공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또 좀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좀 차이 나는 내용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